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았던 일, 괴로웠던 일, 사람에 실망했던 일,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실 거예요. 어리석었다고요? 어떤 얘기 하실지 궁금해요. 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첫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 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나와 남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제 총합이 세상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세상 일도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하고 살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면 저절로 세상을 이해하게 돼서 인생도 쉬워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님은 성선설, 성악설 중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당연히 성악설이죠. 살면 살수록 인간 참 악하다 싶어요. 그러시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어떤 종교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 원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도 성악설. 뭐 동양에서는 사실 뭐 순자 또는 법가의 한비자 이런 분들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규율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주장을 하셨던 성악설에 섰던 분들이죠. 반면에 이제 성선설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맹자를 들 수가 있어요. 맹자가 한 말 근거로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다 구해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고, 그 근거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이분법적 사고예요. 뭐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런데 사실은 제가 태수 형이 권해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예를 들면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냥 동물의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동물에 대해서 착하다 나쁘다 판단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하게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 뭐죠?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고 그냥 제3의 관점, 인간은 그냥 동물이다라고요? 저 지금 몹시 혼란스러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 주의 깊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구타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대에는 이제 군기반장이 있죠. 또 그런 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합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군기반장이 이제 저희를 막 그냥 막 줄로 세워놓고 막 그냥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지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슴을 잘못 맞아서 쓰러지게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때 심각했어요. 이제 개거품을 물면서 정말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갔고 그 상황이 한 5분, 10분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게 돼가지고 그 일이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 사건이 이후로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에 소대 이제 동기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어느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너는 어떤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꺼리긴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실은 그 쓰러진 애가 죽어가지고
그 때린 애가 딴 데 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소름 끼치죠? 근데 문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한 명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애가 죽어서 그 때린 애가 감옥에 가든지 해서 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그런 것처럼 진짜 큰 깨달음으로 인간은 정말 자기 걱정밖에 안 하는 존재구나. 이런 진짜 엄청난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됩니다. 어우, 정말 적나라하네요. 그럼 인간 본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나쁜 건가요? 그거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닷물이 짠데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꾸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일도 적어지고 인생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대기업에서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는 연말이 되면 이제 임원들의 평가가 있고 이제 아웃되는 임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임원이 아웃됐을 때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자기를 이뻐해 주던 임원이 나갔을 경우에 느끼는 감정은 첫 번째 그 임원의 안위가 걱정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내년에 나 승진하는데 저 아저씨 없으면 내가 승진에 누락되겠는데? 이 걱정을 먼저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맞네요, 맞아.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뭐 초상집이긴 한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요절을 했어요. 애는 있고, 이제 부인이 굉장히 통곡을 하죠. 아유, 누구 아빠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분이 걱정하는 거는 죽은 남편이 아니라 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통곡 속에도 자기 본의의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놀라워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인간에 대한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인 그냥 짠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자가 버팔로를 잡아먹으면 나쁘고 사자가 또 하이에나를 잡아먹으면 또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사자는 배고프니까 주변에 있는 거 잡아먹기 쉬운 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의 법어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건 가치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자는 주변에 있는 거 잡아먹는 거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바닷물은 그냥 짠 거고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우, 재밌어요. 가치 판단을 빼고 그냥 사람도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느낌이에요. 인간도 그냥 동물 중 하나다라고 이해하고 살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은 자기 걱정밖에 없다.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하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 대해서 기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실망하거나 서운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닷물이 그냥 짠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다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요. 대단하세요. 근데 테스 형은 맨날 사모님한테 삐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인간에 대한 이해 기본값 설정, 진짜 중요한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후속편이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쉽게 해줄 이야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 후속편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PD님은 관종인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남의 관종짓이나 자랑질에 기분 나쁘거나 분노하거나 해본 적은 있으세요? 분노까진 아니지만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SNS에서 넘쳐나는 자랑질 보면 솔직히 누구나 짜증나고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인간은 관종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죽고 못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어요. 테스 형 스트레스 안 받게 오늘 조회수 좀 나오면 좋겠네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설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간은 한 돌대야 쓰죠. 반면에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몇 시간 후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은 부모의 굉장히 오랜 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종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종이 되어야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커서 이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성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종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다 관종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연예인이나 또는 SNS에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흉보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연예인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지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좀 불러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SNS로 개인 브랜딩을 한다든지 뭐 쇼핑몰을 하는데 그런 거를 또 홍보 수단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개인 분들도 사실은 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모두 다 관종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남을 그렇게 욕하거나 흉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한 본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동물의 모든 구애 활동이 관심을 끄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물총새 순놈은요, 물고기를 잡아다 암놈한테 자꾸 갖다 먹여요. 어떻게 하려고요? 관심을 끌어서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어떤 새는요, 집을 지어놓고 또 암놈을 유혹해요. 기다리는 그런 새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공작 있잖아요. 공작은 깃털을 펼쳐가지고 온갖 화려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이게 다 동물의 관종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작새가 깃털을 세워서 끼 부린다고 그거 욕하진 않잖아요. 이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종짓을 본능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좀 이쁘게 봐주면 좋겠다. 근데 이쁘게 봐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욕하거나 거기다 감정을 써가지고 신경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관종짓은 결국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군요. 결국 저도 테스 형도 관종이겠어요. 네. 저희는 다 관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랑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이제 정말 뛰어난 석학인데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역사가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노벨상은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촌철살인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내일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내일은 누구에게 으스대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제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만 보면요, 전 국민이 모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해외여행 가잖아요. 심지어 아픈 사람들도요, 좀 기운만 차리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또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남이 자랑한다고 뭐 미워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사이도 틀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그런 거 보면서 왜 나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죽을 만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시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에 이렇게 감정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불행을 느낄 필요도 없죠.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자랑거리가 한 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끝내 기필코 자랑하고 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거라도 자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랑하는 동물 엄청 많잖아요. 숫자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이제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죠. 그리고 사냥들도 막 뿔로다가 막 뼈가 갈라질 듯이 막 그냥 부닥치어서 이긴 놈이 또 짝짓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자랑하는 거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간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산 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인간은 거의 동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본능이 우리 DNA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고 심자랑하듯이 우리 인간도 자랑하는 이 본능이 DNA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거를 좀 당연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이제 테스 형이 아무리 눈꼴시기 자랑해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생이 쉬워지는 인간의 본성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값이 여러분들 삶에 쉽게 그렇게 적용이 되거나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지속되는 인간의 본성 시리즈,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고 인간에 대한 기본값을 재설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인간이 이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기본값을 설정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기본값을 설정하면요,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싫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분노하면서. 근데 사실은,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하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마음이 좀 덜 동요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놀라거나 상처받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이유가 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마찬가지죠. 이성적이라면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워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싸워요. 어떤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TV 보면 뭐 고스톱 치다가 10만 원 때문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질까요? 하다가 보니까 막 그냥 말 오가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성적이라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스티브 유 아시죠? 우리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괘씸죄에 걸렸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감정적이라는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술, 도박, 뭐 마약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다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거를 이제 돈도 쓰고 몸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데 이제 탐닉을 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를 일찍이 이제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버클리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 관점에서 경제학을 보니까 경제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자에 만든 게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카네만 교수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비합리적인데 그럼 경제학 자체가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동 경제학을 창시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과 저와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원을 드리고요.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10만 원을 잃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앞면이 3번으로 연속 나왔어요. 그럼 4번째 던질 때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4번째도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50%. 근데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행동에 앞서서 비용과 이익을 엄청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엄밀하게 따지 못하고 되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 저 역시 아주 비합리적이었네요. 이런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간이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동물이다. 이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꼭 설정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미리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일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무조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뭐 반박, 뭐 과학적인 비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럴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 과학적으로 해서 이기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이긴다 해도 그 사람들의 미움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논쟁 자체를 피하고 비난이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교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협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럴 경우도 좀 명확합니다. 누구나 다 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을 살려면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해 주세요. 건성으로 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웃는 얼굴로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도난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참 실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좀 좋게 바꾸는 가장 도난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저는 가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라. 습관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장구 쳐주고 추임새 자꾸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요, 여러분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수준을 높이려면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나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나도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물질적으로 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관심과 인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또 귀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태수 형, 대단해요. 태수 형, 존잘이에요. 태수 형, 멋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한테 상대방이 누가 이제 인사를 해요. PD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How are you? So.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방 기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 나쁜데 나쁘다고 해봤자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있나요? 저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excellent, good, very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뭐 excellent, very good 항상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쟤는 밝은 애고 되게 기분이 좋네. 쟤 만나 기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 할까? 이렇게 남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Excellent. 그렇죠. 그냥 엑설런트 하세요. 뭐 바빠가지고 못 마실 경우에는 그렇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지만 기왕 마실 거면은 엑설런트 해주세요. Very good. 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나 옷 샀는데 뭐 옷 어때? 이럴 때 옷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도 짱 예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면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와우, 와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옷이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봐서 그거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러면은 미움의 화살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 해주세요. 비난, 비판 이런 거 아무 스물짝에 쓸데없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은 김에 제가 꿀팁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할 때 언제 부탁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언제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배부를 때요? 포만감이 들 때 아마 제가 보기엔 졸릴걸요? 그때보다는 관찰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슬플 때나 뭐 그냥 소소할 때는 절대 콧노래를 무의식 중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잽싸게 아주 긍정적인 웃는 표정으로 칭찬 하나 해주면서 여보 나 오늘 봄인데 옷 하나 살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름이 가기 전에 골프 한 게임 치고 와도 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아빠가 술 취했을 때 꼭 부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진짜 잘하신 거네요. 술 마셔서 기분이 좋을 때 좋은 부탁을 하라. 괜찮죠? 아, 맞습니다. 네. 테스 형, 콧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자, 저는 콧노래를 뭐 부탁할까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본성 시리즈,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 시리즈, 차별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조금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기퇴직해서 외국에서 하고 싶은 공부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저한테 그 이유를 좀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값 설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다 당연한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을 하면 예전 동료 또는 후배들이 연락을 안 해서 괴롭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연락이 안 하는 걸 기본이다 생각이 하기 때문에 연락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나올 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알고 유튜브로 댓글을 주는 이제 후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반갑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 두시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생활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 시작해 주세요. 오늘 주제는 차별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편도체가 공포,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다른 대상을 보면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이제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에게 백인 사진을 보여주다가 흑인 사진을 보면은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흑인에게 흑인 사진을 보여주다가 백인 사진을 보면은 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그냥 뇌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들이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시키면서 현재 이르렀잖아요. 우리 인류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 남미에서도 그랬고, 북아메리카에서도 그랬고, 식물들이 멸종하고, 동물들이 멸종하고, 원주민들이 멸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런 차별이 현 인류가 우세종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차별은 생존 본능과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죠. 나치 그런 사건들 또는 이제 인종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결국 뇌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생존 본능이군요. 정말 새로운 시각이에요. 세상에는 인종차별 말고도 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모로 차별, 돈으로 차별, 학벌로 차별, 직업으로 차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더 능력도 좋고 더 정직하고 더 사교적이고 더 협조적일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인 거고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생존하기에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구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외모가 뛰어날수록 교육적인 능력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의 경우도 그런 선생님한테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한테도 예쁜 선생님이 더 수업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도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엄정해야 될 법정에서도요, 외모가 수려한 범죄인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주위 보면은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차별을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하지만 자신이 차별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차별이 인간의 본능이고 기본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테스 형이 정우성처럼만 잘생겼으면 우리 유튜브가 훨씬 더 흥했을 텐데요. 그렇겠네요. 그거 말고도 이제 돈으로 차별하는 사례도 너무 이제 흔하죠. 우리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VIP들만 주차도 쉬운데 하고 혜택들도 다르고요. 신용카드, 뭐 또 블랙카드니 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 가면 VIP는 또 이런 창구가 아니라 VIP 룸에 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증권사 마찬가지고요. 호텔 가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좋은 좌석이면은 라운지도 가고 그렇게 하는 밥도 틀려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돈으로 하는 차별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로 차별하는 것도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 이거 굉장히 심해요. 남자들이 30 넘은 여자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의 학벌 가지고도 많이 차별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수시냐 정시냐 이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차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라는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바스티유 감옥에 죄수가 있었는데 이제 혁명 이후에 가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병자들을 거기다 가두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살았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당연히 이제 다수가 정상인 거죠. 다수인 정상이 소수인 비정상을 탄압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다수가 이제 정신병자 소수인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인류의 역사는 봐도 그런 차별이 있어 왔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런 차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존하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회 곳곳에 이런 차별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럼 인간은 차별하는 존재다라고 전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게 되면 보이죠.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차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거고, 다만 그거를 이제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차별의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여러 곳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고요. 차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이제 사전 준비를 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명품샵에 갔는데 명품샵에서는 외모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 내가 입든가 또는 이제 아니면 그냥 안 입어도 높은 자존감으로 그거를 이겨내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가지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돈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만연한 이런 도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테스 형, 지금 100만 안티 양성 중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람을 건전하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차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에게만 잘해주시고 관계를 맺으세요. 모든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잘못된 관계는 바로 끊어내야 됩니다.
불교에서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그냥 불교의 수사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으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결국 사람을 분별해서 가려 사겨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어떤 사람을 가려야 될까요? 요것도 뭐 어떤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테스 형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분 다시 만나지 마세요.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긴가민가한데 한 번 더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동물적인 감각은 여러분들의 이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건 100% 사실이고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네요. 근데 태시 형, 저 고민 있어요. 저 오늘 태시 형 만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쩌죠? 자, 오늘은 차별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차별하는 인간이라는 거를 인간의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기본값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주위에 이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선동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사사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이해하시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트레스 덜 받는 인간 구별법,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정말 좋겠어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테스 형은 인간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보통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의 아주 훌륭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인간은 이 구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인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알고 보면 나쁜 행동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인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정신 이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의 인간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장발점처럼 배고프면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명하고 또 데이트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효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광화문 한복판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와 산속에 혼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우리의 행동이 좀 다를 텐데, PD님은 각각의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설악산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산 중에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낼름 주워서 횡재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광화문에서 일어났다 하면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둘 다 남의 물건이니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 나머지 케이스는 뭐 두 개를 다 가져갔건, 하나만 가져갔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둘 다 가져간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과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을 구별하라. 처음 들어보는데 꽤 재밌네요. 지금부터는 주변에 흔한 선동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냐?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외모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서울 나가서 뭐 하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전복을 통해서 정신승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거를 이제 르상티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약자가 강자에 느끼는 분노,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우의 신포도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보고 야 저거 맛있겠는다고 막 따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포도는 따먹어봤자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신 승리를 얻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야, 저 포도가 진짜 맛있겠는데 내가 따먹을 수가 없구나. 다음에 내 키 큰 친구 사슴이나 기린이나 따달래야지. 또는 내가 다음에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저거를 가서 따먹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만 해도요, 우리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 착한 마음, 선으로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주는 100% 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제가 드린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남의 말에 이제 현혹되거나 선동되지 않는 거죠. 어쩐지 테스 형 맨날 외모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맨날 그러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테스 형 의견에 공감해요. 외모도 돈도 공부도 중요한 게 결국 본질이죠.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귀하고 천하다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직업상의 우열이 있고, 어떤 걸 더 선호하고 높게 쳐주는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판사의 망치와 대장장이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는 이상이에요. 그건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를 보잖아요. 북한에 가면요. 빨치산 뭐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보다. 그리고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지만 거기도 뭐 상하이방이나 뭐 태자당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사실은 남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별짓기와 차별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이네요. 네, 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왜 몰락했는가를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인간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일에 대한 욕구가 낮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냥 이제 불가능한 이상주의 확률이 높은 거죠. 공산주의라는 거는. 반면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이제 충족시켜 줍니다. 너만 잘해서 너 혼자 그 돈을 다 독점해.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기심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혁신이 거의 다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테슬라, MS, 애플, 구글, 메타 이런 혁신이 이제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앨런 머스크처럼 뭐 그냥 자기 배에서 혁신을 통해서 뭐 200조의 부를 일굴 수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인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국의 미래를 좋게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중국이란 시스템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가 쇠락하고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본능에서 기인하는 거군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예전에 본 글인데 제가 요걸 좀 출처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썼는지 언제 어디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글귀인데 조카가 아프면 한밤중에 10번을 드나들지만 물러나서는 편히 자는데 내 자식이 아프면 한 번을 못 찾아가지만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사사로운 동물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솔직한 글이죠. 인간은 정말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테스 형도 아주 사사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이란 기준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과 10범인데 저한테 잘해줘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과범이건 사기꾼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10범이라도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결국 인간이 사사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신 거죠? 야, 근데 자식이 아파도 코 골고 잠만 잘 자는 테스 형은 절대 사사롭지 않습니다. 테스 형은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정말 너무 사사롭네요. 마지막으로 테스 형이 생각하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를 저는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반박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반박이 취미인데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오늘은 인간의 본성 관련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인간에 대한 기본값 그것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열받거나 괴로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본값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상황들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감정이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해 사례 연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엄마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가 아주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요,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뭐 열을 받거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애들이 막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으면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경우는 부모가 굉장히 강압적인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그거를 따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가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나 뭐 마마 보이거나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스스로 알아서 잘 듣는다 하면은 굉장히 보기 드물지만 굉장히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값을 정해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들을 때 또 열받거나 하긴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요, 그때 화가 좀 줄어들고 큰 소리 칠 상황을 큰 소리 안 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고민이었는데 지극히 정상인 거네요. 제가 좀 마음을 추스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을 제가 조금 확장해 볼게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값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가족이건 친구건 배우자건 지인이건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본이고 또 모두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고 싶은 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배우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제 다툼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충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조언을 한다든가 충고한다는 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주제 넘게 끊임없이 조언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걸 어쩌죠? 그렇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테스 형을 보라고 좀 조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막 친한 척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정작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조금 나 몰라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테스 형이 드리는 말씀은 이 태도가 물론 이제 얄미운데 그 자체는 우리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게 기본값입니다. 똑같으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본값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화장실 나와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분들 또는 내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야 될 아주 1호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시면은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상추쌈을 싸주다가 결혼한 후에는 자기만 쌈 싸먹는 태수 형도 너무 당연한 거였군요. 이제 수준이 올라오셨군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성 친구가 생겨서 나한테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도 사랑이 우정보다 세다는 거, 강하다는 거를 우리가 기본값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정을 저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우정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팽배해 있잖아요. 저런 이유로 절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절교하는 분들도 저도 봤어요. 근데요, 이런 이유로 다 절교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남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관계는 유지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주위에 소수의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인간이 이기적인지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거는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요. 좀 더 그래도 바라는 마음을 조금 줄이거나 남을 더 이해하면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